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크고 작은 불안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의 근원이 때로는 인간관계일 때도, 때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일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나답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품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낯설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품격이란 단순히 겉모습이나 말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품격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99%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는 6가지 귀티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행동들은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친구인 수진 씨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수진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로 잘 알려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고백하더군요. 사실 나도 가끔씩 사람들에게 너무 지치곤 해. 그런데도 계속 신경 쓰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지키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야. 수진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왔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품격 있는 행동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녀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기 같은 사소한 행동들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자주 잊곤 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주는 감동과 편안함, 그리고 위로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하죠. 첫 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달 전 회사 동료인 민수 씨가 있던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상대방이 말을 끊었을 때 불편해하지 않았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도 내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상대방이 먼저 내 말을 끊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잖아.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려는 욕심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까요? 혹시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의견을 덧붙이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은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와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고 관계를 더 깊이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과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 둘 중 어떤 행동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길까요? 제 친구 혜진 씨는 항상 작은 일에도 고맙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택배기사님께도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시는 직원분께도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혜진 씨의 말처럼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작은 감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넨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사와 칭찬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품격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 자주 놓치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단순히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지영 씨와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영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도로 사정으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미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날 저녁 지영 씨는 미팅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늦거나 약속을 취소했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책임감을 보여주셨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쁜 삶 속에서 때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심코 넘긴 약속은 없으셨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은 상황에 맞는 태도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순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단지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담임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고 학생들도 선생님도 피곤한 상태였죠. 그런데 선생님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학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더라도 와줘서 고맙다.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와서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 말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배려 깊은 태도에 감동했고 그 이후로 더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말은 때로는 칼보다 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셨나요?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셨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품격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모임에서 만난 은희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희 씨는 늘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약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모임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모임에서 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임이 끝난 후 따로 시간을 내어 그 상황을 차분히 이야기하며 해결하려 노력했죠. 나중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바로 화를 내지 않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 나는 내가 품격 있는 사람이길 원해.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고 은희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혹시 즉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으셨나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은 우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다. 이 말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혹은 내일은 더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감정을 표현해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행동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로 품격 있는 행동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친한 친구인 수민 씨와 함께 식당에 갔던 날이었죠. 그날 식당 직원은 무척 바빠 보였고 주문이 잘못 들어가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내심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수민 씨는 오히려 직원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괜찮아요. 많이 바쁘시죠?"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그 말을 듣고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고 이후에는 더 친절하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한 고전 철학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지혜로운 말을 늘어놓았지만 스승은 이렇게 답했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 이 철학자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죠.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행동하고 계신가요? 혹은 최근에 자신만의 관점에 갇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나요? 우리는 때로는 무심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삶은 바로 이러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에서, 갈등 상황에서, 심지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우리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배려는 단지 친절함을 넘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려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셨나요? 혹은 내일은 더 많은 배려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품격 있는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지막 요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깊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행동은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한 번은 제 친구인 민호 씨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민호 씨는 한때 자신감을 잃고 타인의 평가에만 의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가족의 무심한 충고에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탓하곤 했죠.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왜 남들은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런 생각들은 그의 하루를 지배했고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웃음이 줄었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명한 철학 서적을 읽다가 한 문구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문장은 마치 무거운 문을 여는 열쇠처럼 민호 씨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부분을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고 있었음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마무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태도는 그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고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니 타인을 대할 때에도 더욱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하자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내 삶의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는데 이젠 삶이 다채롭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자주 잊고 산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품격의 핵심이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아. 그땐 최선을 다했던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품격을 가꾸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자존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품격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때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사성어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삶의 주인이 되어 품격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품격 있는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깊고 더 빛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영상을 통해 99%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귀티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한 언어와 태도였고, 두 번째는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와 주변 정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지키는 책임감이었고,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성숙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행동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내면을 가꾸는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며 삶을 더욱 품격 있게 변화시키는 도구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품격 있는 행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품격 있는 행동을 선택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도 조금 더 품격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작은 다짐이 생기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이나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품격 있는 행동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영감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품격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